네, 안녕하십니까. 맘모스타워 진행을 맡은 BS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같이 하게 된 호스트 야옹이입니다. 네, 지금 벌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근에 70억을 찍었다, 80억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변을 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극명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과연 한국의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오를지 떨어질지 한번. 네. 예. 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뭐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유동성도 되게 많이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럼 이제 모든 자산이 오를 건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이제 부동산 사고 싶다, 내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어느 정도의 평가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 뭐 너무 이제 뭐 물량이 많았던 곳이든 적은 곳이든 어쨌든 이것도 같은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분양이 많았던 곳은 뭐 지금 집값이 좀 부진하겠지만 추후로 이제 분양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양이 없는 곳도 이제 앞으로 분양하기 좀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워낙 뭐 건축가도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급과 그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적은 데들이 이제 네, 그렇죠. 올라갈 거다. 근데 저 공급이 많았던 곳도 이제 뭐 어쨌든 이 이후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니까요. 최근에 대구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값이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밥 먹으면서도 우리 때는 짜장면 값이 2,000원, 1,500원이었다 했는데 우리 또 12,000원 주고 먹었단 말이에요. 뭐 통화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는 인구가 아무리 줄더라도 통화량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30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을 때 일본은 집값이 5배 막 이상 6배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오르지 않았냐. 제가 그렇게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 말했던 것처럼 거의 3배, 4배 막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예, 그래서 평당 6천, 7천 하던 게 지금 평당 2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거의 두 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본하고 이제 뭐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랑 다른 면도 있고 뭐 잘 모르시는 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도쿄의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은 그죠? 예, 누구든 뭐 상급지에 살고 싶고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왜 이제 학생들 인구가 줄었잖아요, 숫자가. 근데 서울대 가기는 그래도 힘들잖아요. 똑같거든요. 누구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상급지로 가고 싶은 거지. 뭐 주택 보급률이 아무리 늘었어도 뭐 저 외곽 지역의 변두리나 아니면은 뭐 반지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이 뭐 자이나 뭐 힐스테이트가 달린 상급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수요는 항상 있고 인구가 뭐 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 대비해서 세대수가 이미 더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좋은 차도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릴 적에 우리 왜 80년도 생각을 하시면 10가구 중에 차가 있는 집이 한 2-3가구 정도였잖아요. 지금은 뭐 인당 차가 있냐 없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스크레스를 탈지 뭐 모닝을 탈지를 고민하는 시기이지 집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처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적정하다고? 그러니까 상급지와 지방을 나눠서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뭐 제가 뭐 강의 때도 도시가 나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의 상급지는 200살, 300살, 500, 1000살까지도 갈 거 영원히 장로 불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집값이 내릴 수는 없어요. 내린다는 거는 전쟁이 나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은 또 전쟁이 났어도 내려도 다시 오른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고 해도 이게 한순간인 거지. 그 니즈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다들 이제 살고 싶은 곳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다 모든 니즈는 서울에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지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은 이미 다 돌아섰어요. 지금 이제 상승장으로 다 들어섰고, 제가 이제 거대한 사이클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구 10만 도시 뭐 저기 뭐 경북의 안동, 김천, 상주 아니면 뭐
경남의 밀양, 진주까지도 엄청 올랐거든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엄청 올랐는지. 뭐 충남의 계룡, 뭐 지금 목포조차도 지금 스탑에서 예순강조차도 지금 스탑에서 올리려고 이제 딱 스타트를 하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그 이상 도시들은 당연히 지금 뭐 울산은 너무 올랐고 부산도 지금 많이 올랐고 대구도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고 대전, 청주도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방도 결국에 양극화예요. 실거주자들이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다 막고 있잖아요. 실거주자들이 딱 살 수 있는 까지만 갈 것 같아요. 예전에 앞전장에 이제 팬데믹 시절에 정말 뭐 아무 집이나 오르는 그런 시절보다는 지금도 딱 이제 실거주자들이 딱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빌라조차도 오르지만 지방으로 가면 광역시는 한 4, 5억대, 5억대 정도. 밑에 이제 청주나 전주 도시들은 한 3억대. 국민 평형 기준으로. 네네, 8사 국평 기준에 8사 기준으로 딱 그 정도 선까지는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정말 지방 소도시들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뭐 3억짜리 아파트가 4억, 5억이 됐으니까 서울로 치면 30억짜리 아파트가 40억, 50억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강남 아파트가 지금 60억, 70억 아까 인트로에서 저 이야기했는데 막 평당 막 3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냐가 아까 200살, 300살 이야기할 때 저는 200억, 300억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200억, 300억이 적정 가격이냐? 결국에는 땅값인데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청담이나 뭐 압구정의 평당 땅값 2억은 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걔들이 3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당 땅값 3억 넘은 데가 그쪽은 또 많고요. 그러니까 성수동도 이미 연문양길을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아니 얼마 최근에 네. 지방 아파트 또 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근데 이게 저는 지방 아파트를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랑 지방은 좀 다르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도 많고, 그다음에 뭐 토어제나 이런 게 묶여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돈은 어디로 흐르긴 할 건데 지금 시장은 아까 휘바람 쌤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실수요자가 붙어가지고 집값이 끌어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매입하는 주택들은 뭐 되게 비싸지 않은 뭐 주택들인데 벌써부터 이제 전월세가 거의 말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최근에 뭐 김천이라던가 막 되게 지방 도시까지 다 갔다 왔는데 이 지방 도시가 꽤 많이 이미 전월세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옆에 한 1, 2, 3, 4, 5, 6단지가 있었는데 전월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멸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전월세를 뭐 내가 갈아타거나 뭔가 종료가 된 상황에서 이제 전월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딘가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뭐 자기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멀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 안정성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의 매매가랑 차이가 없네 전월세랑 그러면 차라리 매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던 아파트들도 이제 줄어들거나 혹은 잘 고쳐진 아파트들은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아파트가 이제 턴하고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뭐 다주택자 규제나 뭐 법인 규제 같은 게 들어가면서 이미 고점에서 던진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아파트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솔직히 저는 뭘 사도 이렇게 좀 물리기가 좀 힘들지 않은 구간이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다들 오른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 하는 거 보면 정말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규제랑은 상관이 없이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희소 가치가 올라가서 더 오를 걸로 보거든요. 누구나 갖고 싶으니까 그거를 더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게 하면 할수록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다주택자 잡는 거, 다주택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명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사실 이제 서울에 집이 다주택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세 채 이상이 있다 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떻게 지금 포지션에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 한두 채를 세팅을 하고 지방에 몇 채가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지방 규제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 규제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차피 이제 이 지금 다주택자 규제라는 게 뭐예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값 절대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처음에 공약이 어떤 거였어요? 절대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라는 게 표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를 잡아야 되는 포지션으로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방까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표니까. 그래서 지방은 그리고 아직까지 그 규제할 만큼의 상승이 안 왔기 때문에 하려면 한 2년 걸릴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울산부터 잡히거나 전주, 울산부터 잡히겠죠. 부산, 대구는 한 28년쯤 되면 조정지역, 뭐 수성구나 해운대부터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는 지금 지방에 이렇게 변곡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변곡점 시기가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납니다. 아파트든 분양권이든 재개발이든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서울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갈아타기 애들 아직까지도 무조건 최상급지로 어떻게 해서는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압구정 현대가 5개야, 그럼 부담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사실. 30억 이상 아파트는 뭐 보유세를 몇 배 뭐 크게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강남 다 걸려요. 웬만한 신축들은 소형평수 때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규제를 땅 때렸으니 뭐 당장에는 매물이 나올 거고, 당장에는 뭐 좀 내리겠지만 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다들. 시간이 지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오른다는 걸. 그거를 이미 학습효과로 모든 분들이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그 고주택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적정 가치를 너무 많이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홍콩은 죽었어야죠. 우리나라가 더 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정 가격이라는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PIR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PIR 개념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번 뉴스나 신문에 보셨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 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년. 예를 들어 지금 강남이 역대급이거든요. 55년인가 그래요, 강남구가. 송파구도 한 40년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거의 역대급이라서.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건데. 그럼 5월 9일까지 약간 조정을 받아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오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총선이 언제 있어요? 6월에 있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이게 딱. 어차피 표는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집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안정화되려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될지 이성님 한번. 네. 우선 먼저 당연히 공급이 돼야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흔싸귀비라고 해서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돈이 흔해졌으니까 나머지가 귀해지는 건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돈이 많아진 상태에서 돈은 많아졌으니까 집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똑같이 오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 집값이 어느 정도 똑같이 같이 흔해지니까 좀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공급하냐인데, 이제 문제는 지방은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아직은 저렴하니까 뭐 재건축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서울은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더 집중돼 가지고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 그것 때문에 토호제를 묶어놓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이렇게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밖에 없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물리적인 거는 이제 공급인 거고, 이 공급을 보면 문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밀지 않잖아요. 정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급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이제 할 수 있는 멀쩡한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 없거든. 종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그린벨트 풀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럴 거면 재개발 재건축의 중심지에 있는 용적률이나 뭐 규제적인 완화를 시켜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게 물리적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거,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그러면 누가 집을 팔고 누가 임대를 하겠습니까? 전세 임대가 안 나오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나와야 뭐 전세가가 잡히고 월세가가 잡히고 또 할
건데 또 그렇지 못하니 그것도 문제인 거고 지금 서울에 웬만한 빌라나 지금 오피스텔들이 월세가가 역대급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그거. 이미 뭐 물량도 없어지는 데다가 뭐 아파트는 더 희귀한 데다가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빌라나 지금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전세가 더 귀해졌거든요. 예, 허그 보증 때문에 전세가가 더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가 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도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를 구하고 그럼 또 월세가는 더 올라가고 근데 또 대출 규제는 막아.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돼야 일반인들은 생각을 반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정책을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집을 못 사고 뭐 청년들이 힘들어한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완화를 해야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 더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공급과 그다음에 정책, 완화 정책. 그러니까 공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거는 정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거랑 정책적인 부분. 지금은 둘 다 막혀 있어요, 둘 다. 근데 또 돈도 풀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도권은 어쨌든 그 대출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많이 번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지방으로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번지는 건 아니고 지방은 올 때가 돼서 이제 오르는 거예요. 올 때가 돼서 오르는 거예요. 올 때가 돼서. 저는 오히려 그 토어제가 있고 나서 그 노도강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 집은 왜 안 올랐는데 묶였냐 억울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노도강이나 은평구나 뭐 금천구나 이쪽은 같은 서울이라도 지금 사실 묶이면 안 되거든. 은평구나 노도강을 가만히 있다가 한 방 맞은 거잖아요. 하지만 걔네들도 뭐 결국에는 오르기 시작을 했다. 더 오를 거고. 이제 핵심 지역하고 그 노도강이나 아니면 뭐 수도권 지역하고 오르는 비율은 결국에는 장시간 놓으면 똑같아요. 비율은 똑같은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얘가 먼저 갔다가 얘가 갔다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금액대가 크니까 팍팍 벌어지는 거고 얘는 비율은 똑같이 가지만 조금씩 벌어지는 거고 그냥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오르는 순서가 지역별로도 뭐 강남 3구부터 해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노동강까지 오르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오르는 순서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중간을 잘라 먹었어요. 지금 요번에 그 규제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중개 상계나 뭐 지금 뭐 노동강이나 뭐 이런 쪽은. 지금은 가장 그 오르고 있는 타이밍에서 현재 들어가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이요? 전국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일 저는 사실 투자로서는 서울 수도권 안 볼 것 같은데요. 굳이 규제 있는데 왜 바닥 다지고 있는 지방에 좋은 거 용거리보다 뱃머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걸로 하나 우리 수업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뭐 최근 대전 청주 이렇게 가서 샀죠. 자세한 매물은 유료 강의로. 제가 이게 조건이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에 집을 멀쩡한 똘똘을 한 2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다주택자 포지션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나쁘지 않겠다 해서 그런 포지션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현찰이 10억, 20억이 있는데 지금 무주택자야. 근데 그런 분들 지방부터 하면 안 되죠. 이제 당연히 똘똘한 한 채부터 서울에 좋은 집부터 해야 되는 거고. 같은데, 그런 사람. 대신에 요즘에 20, 30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제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CD가 뭐 2천에서 많으면 뭐 5천 어떻게 많이 모으신 분들 1억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투자랑 거주를 같이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투자랑 거주를 나눠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거주는 여기서 하지만 투자는 여기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충분히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갭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꼭 서울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경기는 아직 안 묶인 지역도 많지만 지방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지방이 덜 올라서 지방 분들은 제일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도 제일 좋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수도권에서 뭔가를 사기 너무 애매하신 분들은 또 지방에 진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인구 소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인구를 아무리 소멸해도 광역시는 살아남거든요. 특히 일자리 빵빵한 광역시를 내가 투자로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뭐 전세금으로 내가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에 살아도 어떤 자산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투자 방법이 되게 많은데 20, 30대 분들이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고 너무 주식에만 몰두하신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가지고 아까 질문하셨던 게 어떤 걸 사야 좋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투자법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최근에 그 이성님 그럼 투자한 아파트들이 네.
작년에 몇 개 정도 투자하셨죠? 이게 수도권이랑 지방 나눠서 투자를 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예, 아파트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인테리어를 해서 전세를 주기도 하는데 지방은 그게 가능한 곳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실수요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새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잘 고쳐진 아파트를 찾는 분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시려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지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랐으니까 더 좋은 곳을 사더라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럼 개인으로 하시면은 매매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도 있고요.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취득세가 이제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세금에서도 많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조금 뭐 힘들다곤 하는데 아까 뭐 정책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다주택자들이 실은 어떤 자산을 산다는 거는 뭐 주식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아파트 수리도 하고 등도 갈아드리고 화장실도 고치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 아니면 뭐 법인으로나 뭐 개인으로도 가능한데 매매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금으로부터 이제 양도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매도했을 때 기간을 굳이 2년을 안 채워도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도 매매 사업자로 하다 보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이걸 소득세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님은 주로 하시는 게 법인 투자로 많이 하시나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허그 보증보험에서 10개 이상 보증보험을 발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개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11번째는 내가 전세를 못 주는 거예요.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거든요. 지금 개인 명의로 너무 이렇게 애매한 아파트들을 많이 사는 건 조금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좀 자제하려고 많이 합니다. 예. 그 이번에 재개발 대치동 해도 되나요? 세무조사.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뭐 상관없죠. 네. 깔끔하게. 제 개인 명의 깔끔하게. 개인 명의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로. 뭐 한 채만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아파트는 월세 바꿨고. 오. 예. 근데 똘똘한 한 채랑 지금 다주택 여러 개 하는 거랑 지금 똘똘한 한 채가 거의 우세한 방향인데 최근에 혹시 지방에 그래도 여러 채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여력에 따라 다르죠. 이창님처럼 뭐 이걸 업이다 하시면 당연히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뭐 내가 직업이 있고 공무원이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만 잘 하셔도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일반인들은 솔직히 갈아타기만 잘 하셔도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혼들부터 이제 첫 집을 어디에 선택을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포지션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뭐 완전 지방 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만 갈아타기 해도 최상급지로 가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3번, 4번만 갈아타기 해도 최상급지 가거든요. 3번만 갈아타기 최상급지를 가요. 그게 보통 2년에 한 번? 아니죠. 한 2년, 뭐 짧게는 뭐 길게는 4년, 6년 거고 짧게는 2년인데 그것도 이제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 또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사이클만 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울산 제외하면 최상급지로 갈아타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시기. 제가 예전에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했던 라이레스가 지금 피 3억 붙었습니다. 그 9억 분양까지 그때 미쳤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피가 3억 붙었으니까 12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아르티스라고 걔가 이제 신정동에 있는 입지가 좋거든요. 저작년에 9억 분양했을 때 미분양 났어요. 비싸다고.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며칠 전에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13억 4천. 그러니까 울산도 지금 13억이 넘어갔다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 14억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조금 더 하면 15억까지. 전라도 광주는 어떤가요? 광주는 이제 이제 제가 봤을 때 딱 이제 0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를 시점이 됐고 광주가 내년에 공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분들은 내년에 그 분양건들 마피 나오고 있는 분양건들이 있어요. 어디라고 내가 단지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마피 나오는 분양건들을 잡아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 갈아타기는. 제가 광주에 재개발 하나 광천? 아니요 그 지산 몇 구역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 법원 바로 앞에 롯데캐슬 표정 보니까 거기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나오세요. 입지는 정말 좋아요. 법원 앞에 역 바로 붙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하려면 이제 뭐 분담금이나 이런 걸 같이 분담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뭐 건축 원가 이렇게 합쳐져서. 근데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분양이 되냐면
아파트 시세가 막 올라와가지고 분양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가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7억에 분양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 옆에 아파트가 3, 4억밖에 안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옆에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오면 옆에 아파트들이 뭐 7, 8억씩 하면 새로 분양을 했을 때 전혀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국적인 이렇게 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시장이 좋아져야, 그러니까 제가 뭐 소매, 도소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매가가 이만큼 올라야 도매가도 받쳐준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말해 이 커피를 지금 10,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20,000원에 팔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커피값 20,000원까지 올라야 이게 팔릴 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지금 그 시장을 받쳐주는 게 전국에서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은 이미 이 가격이 25,000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붙는 거고 부산에 이제 올라왔어요. 대구나 대전은 아직까지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광주도 여기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구는 한 1, 2년 안에 뭐 광역시도 웬만한 광역시들은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어떤가요? 인천도 이제 딱 광주하고 비슷해요. 위치가 그 사이클상. 인천은 지금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송도 가서 사야 되는 시기. 실거주자들은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시기. 제가 송도에 지금 살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주택자시잖아. 네. 현금 있으시잖아. 왜 서울 사야지 왜 인천? 서울. 네, 그러네. 현금이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본인의 실거주집 똘똘한 한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 안정감이 있거든요. 특히 애들이 있으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싱글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애가 있으면 일단은 이 실거주집 포지션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하나는 투자, 하나는 실거주.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묶어 생각하면 그 이사를 막 진짜 한 10번 이상 가셔서 결국에 강남을 입성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너무 중요한 시기에 막 애가 이제 자라는 그런 시기에 10번 전학을 가니까 진짜 친했던 친구라고 기억에 남을 만한 친구도 없고 근데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맨날 이사와 적응과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학군지를 보고 그다음에 되게 주거지를 좋은 데를 골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 10번 갔는데 애가 막 진짜 불량 학생이 돼가지고 막 아빠가 뭘 알아 이래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애들도 지금 이사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그냥 이제 옮겨 다니지 말고 내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저도 해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집이 화사해가지고 애착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험상 확실히 부부싸움도 안 하고 일단 집에 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진짜로 그게 영향이 있다니까 진짜. 와이프가 그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저희 사업하느라고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은데.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자신에게 현금이 1억이 있다, 아니면 3억이 있다, 5억, 10억이 있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 같은지 짓는 남자님부터 10억이 만약에 있으실 경우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아파트로 하면 10억이 있으면은 저는 서초구 서초동에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10억으로 못 사는데 어떻게? 10억이 이제 에쿼티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5억 있으시면 어떻게? 5억이요. 5억 있으면 그냥 광역시 1등 살 것 같은데 저는. 부산에 가서 제 1등을 살거나 대구 1등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좀 늦긴 늦었거든요. 그럼 대전에 가서 1등을 살 것 같아요. 그럼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전 어디가 지금? 둔산동 1등이죠. 둔산동, 도령동 1등인데 걔네들도 지금 오르긴 했거든요. 더 오를 거예요,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가를 것 같아요. 3억으로 최상급지 아파트 하나, 2억으로 나머지. 예를 들어 제가 무주택자다. 예를 들어 뭐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의 최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이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5억이 있으면 3개를 살 것 같습니다. 살 게 딱딱 보여서. 저는 만약에 3억이다 하면은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인천 쪽 바라볼 것 같긴 합니다. 검단이나 검단. 네, 딱 이 지역이 좋다라기보다는 가격선이랑 서울 접근이 좀 용이한 것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상가도 보고 있기도 하고. 3억이면 송도가 더 낫지 않나요? 3억 있으면 현금? 성도는 당연히 사랑하죠. 성도 당연히 사랑하고. 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포지션을 좀 나누는 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빵하는 걸 잘 안 좋아해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역에 뭐 10개를 사서 전세를 8개를 동시에 맞추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좀 지역도 나누고 종류도 나누고 그다음에 좀 더 하면 주식과 부동산을 좀 더 나누고 그러니까 전세만 게 같이 돌아오거든요. 한 지역이 안 좋아지면 물론 오를 때는 시원하게 오르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별로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제외. 서울은 제외.
아니 그 이런 측면에서 이성님이 전국을 누비시거든요. 연락하면 목포에 있다 그러고 갑자기 전 대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맨날 대구에만 있길래 제주도에도 많이 있고 투자를 전국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성님은 1억이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을 것 같은지. 아니 1억이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어떤 지방 뭐 광역시의 대장을 뭐 갭으로 사기 너무 어려운 금액이고 광역시에서 내려와야죠. 그러면 조금 인구가 좀 덜하더라도 뭐 중소형 도시에 뭐 괜찮은 아파트를 뭐 갭으로 사든지 예 그렇죠 그 정도 뭐 갭으로 사든지 아니면 전 솔직히 제가 1억 있으면 분양권 하나 그냥 광역시 하나 사고 그냥 나머지를 좀 어떻게든 제가 뭐 근로소득도 좀 늘리고 뭐라도 해서 그 분양권을 좀 어떻게 사면서 동시에 좀 뭐 다른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지 이 1억으로 뭔가 좋은 거를 한 번에 사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랑 다른데 이성님 지금 1억 있으면 아파트 한 10개 20개씩 막 사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업을 하는 사람이랑 일반 분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원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억으로 저는 분양권 같은 거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집값이 좀 안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걔도 그러면 인천에 뭐 분양권도 수도권이지만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앞이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지방에도 광역시급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분양이 꽤 좀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파람 쌤이 좀 지방은 올라오는 게 몇 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기간이 좀 오래 남아 있는 분양권들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저는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투자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방 투자 막 1억 가지고 10개 하면 나중에 관리도 힘들고 10가구가 사는 다세대 하나 갖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막 뭐 등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 오고 하는 것도 되게 뭐 일반 직장인분들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투자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파트 투자가 어떻게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나도 당연히 오른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계셔서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오를 것 같은지 떨어질 것 같은지 아니 오를 것 같으면 어디를 사야 될 것 같은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